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엑스 달쿠아림입니다. 오늘은 해수어항 입문하기 4번째 시간으로 저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이번 편은 어항의 시스템 그리고 구조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이번 편에서도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으려고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해수어항을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구매하시는 장비가 뭘까요? 바로 어항입니다. 그리고 어항을 조금 알아보시다 보면은 가장 먼저 선프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선프가 뭐냐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선프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액체를 모으는 그런 웅덩이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저희가 부르는 어항에서의 선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선프는 여과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랑 그 다음에 여과제를 넣어줄 수 있는 어떤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어항에서 발생하는 큰 건더기를 걸러줄 수 있는 양말 필터라는 것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걸러진 물을 여과제를 통하게 해서 생물학적 여과를 할 수 있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는 장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여과를 담당하는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또 다른 어항인데, 이 형태가 작은 물그릇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또 다른 어항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프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냐라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또 이런 생각은 보통 민물 어항 하시다가 해수어항으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선프도 어떻게 보면 결국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민물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리식이나 외부 여과기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해수어항을 하시려면은 이 선프만큼은 꼭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해수는 장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해수어항을 진짜 잘 운영하려면은 장비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해수어만 키우는 데는 성능이 좋은 여과기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산호 키우고 뭐 그러다 보면 조명도 필수가 되고, 진짜 막 히터, 그 다음에 보충 수통, 그리고 스키머라고 불리는 단백질 제거기처럼 점점 키우는 종류수가 많아지면은 장비도 하나씩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을 진짜 어항 내부에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하면은 어항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도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각종 기계들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뭐 그런 열들에 의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장비에 끼어 죽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럼 만약 선프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에 이런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항에서는 정말 생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더러 뭔가 정리가 된, 그 수납이 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프가 어항과는 별개로 만약에 외부에 설치가 된다면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수어항에서는 항상성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다만큼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만큼 위험 요소에 의해 타격을 덜 받게 될 거예요. 진짜 만약에 조그만한 어항에 저희가 실수로 그 근처에서 뭐 콜라를 먹다가 떨어뜨렸을 때랑, 큰 어항에 실수로 콜라를 떨어뜨렸을 때랑 어항 내 생물들이 받는 데미지는 진짜 두 개가 분명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에서는 물량이 거의 생물들의 목숨을 좌우한다 할 수도 있어서 정말 물량이 깡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프를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물량 증가를 일부러 계획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여과 프로세스를 그 안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물잡이 영상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과에도 정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물잡이라는 특정 사이클로만 제가 여과의 개념을 설명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추가 설명을 더 드리고 넘어가 보자 하는데, 일단 물잡이 편에서 설명된
그 박테리아들에 일어난 그런 생물적 여과가 아닌 물리적 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여과는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것처럼 그 분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물리적 여과는 이 암모니아 발생 자체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들 있잖아요. 뭐 사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물고기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그런 것들을 먼저 그 물에 미쳐 녹아들기도 전에 큰 덩어리들을 먼저 걸러주면서 오염원들을 미리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프 내에 양말 필터라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덩어리들을 걸러줄 수도 있고, 또 단백질 단계까지 어느 정도 분해가 되었다고 해도 스키머라고 이 공기방울을 물 위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 표면에 단백질 결정체들을 가둬가지고 물 밖에 컵 안에서 터지게 만들어줘서 단백질만 분리시켜주는 장치도 설치해서 암모니아 발생 자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 이런 뭐 그런 물리적 제거 별개로 또 활성탄이라는 것도 넣어줘가지고 여과 사이클과는 별개로 이런 안 좋은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단계도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보통 해수어항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선프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런 선프 중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 각각의 장단점들을 비교해보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프 구조는 내부 배면, 그리고 외부 배면, 그리고 하단 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저면이라고 하는 민물에서 많이 쓰이는 그 어학 바닥 공간을 두고, 바닥에 공간을 두고 여과하는 구조도 있긴 한데, 해수어항에서는 민물어항이랑 다르게 슬러지라는 것이 정말 많이 쌓이거든요. 이게 여러가지 분해 박테리아가 쉽게 자리 잡는 민물 어항들과는 다르게 수조 내부에서 서식하는 각종 생명체들에게 먹이원으로서 분해되기는 하지만 미처 더 작은 분해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침전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 슬러지가 바닥재 사이사이에 쌓이게 되면은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게 돼서 심각할 경우 그 바닥 전체를 들어 올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방법은 진짜 꾸준한 바닥재 관리가 있지 않는 이상 잘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면 선프 구조서부터 돌아오면은, 배면 선프 구조에는 내부 배면 선프랑 외부 배면 선프가 있거든요. 내부 배면은 말 그대로 어항의 내부에 이런 선프 구조물을 넣어서 장착한 어항이고, 외부 배면은 어항의 외부에 설치하는 선프인데, 흔히 접하는 외부 여과기나 거리식 여과기의 좀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수납 기능과 여과 기능은 어느 정도 똑같은데, 안정성, 그리고 관리성, 그리고 공간 확보, 물량 확보에서 갈리거든요. 먼저 내부 배면은 어항 내에 어항이 있어서 어항 내에 여과 어항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과 어항에서 물이 새거나 하더라도 어항 내에 있어서 물 넘칠 위험이 없어요. 대신에 어항의 물량이 곧 전체 물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물량 확보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내부에 선프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그 수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실제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또 보통은 이 어항 내에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걸 뭐 실리콘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따로 분리하여 청소하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반면에 외부 배면은 계획했던 수조 사이즈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선프가 외부로 나가 있어서 선프의 물량만큼 어느 정도 물량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프라는 하나의 구조체가 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청소하기는 되게 편한데, 구조체가 이게 만약에 파손이 된다 그러면은 누수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는 진짜 취향차에 의해서 갈리기도 하고, 저 또한 예전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외부 배면, 내부 배면을 모두 운영해본 결과, 만약에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요즘에는 진짜 맞춤형 어항도 많이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프 사이즈, 이 안에 들어가는 선프 사이즈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 사이즈만큼 어항을 키워가지고 어항 내부에 배면을 설치를 해서
물량 확보도 하고 어항 내 공간 확보도 하고 안정성을 이렇게 동시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리적 측면에서 청소는 정말 관리만 잘하시면은 하실 일이 아예 없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입문 단계에서는 2자 이하의 어항을 주로 책상이나 장식장에 올려놓을 용도로 해수 어항들을 많이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저는 꼽으라면은 내부 배면에 손을 좀 더 들어주는 편입니다. 안정성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은 하단 선프인데요. 선프가 어항의 하단에 두 번째 수조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의 장점은 물량이 실제로 내가 운영하고 싶은 물량보다 최소 1.5배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늘어남과 동시에 이 각종 장비들이 이쪽 부분이 하단장이거든요. 하단장 내부로 들어가므로 만약에 저 하단장을 깔끔하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지저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원 코드 하나 딱 나와 있는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하단 선프를 늘리게 되면은 진짜 물량대로 원하는 만큼 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2자 이상의 어항에서는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고, 또 요즘에는 이 어항 자체를 이렇게 위아래 상단으로 쌓아가지고 파티션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수어항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항 운영의 그 안정성과 깔끔함을 동시에 추구를 하고 싶으시다 이러시면은 하단 선프를 알아보시면 되지만, 사실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아서 초보 단계에서부터 알아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계실 텐데, 일단은 배면 선프로 시작해서 어항의 노하우를 조금 쌓으시고 난 다음에 하단 선프로 점점 넘어가시는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 어항의 구조와 형태를 알아봤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자 이상의 이 하단 선프로 시작을 하시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량 측면에서 좋긴 한데 보통은 입문 단계에서 대부분 해수 어항 운영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 알아보는 단계니까 배면 선프로 시작해 보시되, 배면 선프도 이게 45큐브 정도 돼야지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조금 헤엄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25큐브, 35큐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세팅 영상에서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영상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어항 사이즈를 한번 짐작해 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인 구조들이라, 이것 말고도 진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 유튜버들 또한 막 진짜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는 거리식 여과기를 정말 엄청나게 여러 개 달아서 운영하시는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입문 단계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들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제 염도, 온도, 물잡이 그런 기본 개념들을 알고서 첫 어항을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영상을 보시고 이 정도의 사이즈 어항을 저는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한다, 추천할 만한 제품이 어디 있냐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천을 한 가지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 정말 진짜 나름대로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 말고는 웬만한 배면 선프는 다 써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단 선프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짜 구경 많이 해서 어디가 괜찮은지, 어디 거가 괜찮은지 이런 것도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게나마 그런 쪽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일단 오늘 어항의 구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키울만 한지, 해수어항에서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들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해수어항 장비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또 마련을 할 거예요. 준비를 할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그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오늘 영상 이 어항의 그 종류와 형태 그리고 시스템에 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